베토벤, 고뇌의 심연을 넘어 환희의 정점으로 나아간 위대한 영혼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정신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실감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한 위대한 작곡가의 삶은 단순한 전기적 사실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투쟁과 숭고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가 음악으로써 내려간 불멸의 철학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의 삶에 투영된 시대적 아픔과 개인적 비극이 어떻게 보편적 인류애로 승화되었는지 상세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19세기 초 비엔나는 나폴레옹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새로운 자유주의 사상이 태동하던 격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의 예술은 귀족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계몽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대중적인 인본주의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본에서 태어난 어린 루드비히는 엄격한 교육과 천재적인 재능으로 일찍부터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792년 그는 음악의 수도 비엔네에 입성하며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뒤를 잇는 새로운 거장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그의 독창적인 피아노 연주와 파격적인 작곡 기법은 보수적인 빈의 청중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경외심을 선사했습니다. 대공 루돌프를 비롯한 후원자들은 그의 예술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평생 연금을 지급하며 거장의 창작을 지원했습니다. 번화한 비엔나의 거리는 베토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으나 동시에 그를 괴롭히는 소음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필치가 남겨진 악보들은 고전주의의 형식미를 유지하면서도 낭만주의의 열정을 담아내는 혁명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다뉴브 강이 평화로운 풍경은 베토벤이 자연에서 찾은 안식과 우주적 질서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럽 전역을 휩쓴 나폴레옹의 징역과 정치적 변동은 베토벤의 음악 세계에 영웅적 기계와 자유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어린 루드비히는 엄격한 아버지의 강요 아래 밤늦도록 건반 앞을 지키며 음악적 천재성을 연마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 네페는 그에게 단순한 기술을 넘어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가르치며 지적이고 철학적인 음악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비엔나에서 만난 거장 하이든과의 만남은 그가 고전주의의 전통을 깊이 체득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탐독했던 선배 거장들의 악보 뭉치는 훗날 베토벤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형성하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본의 소박한 생가는 이제 전 세계 음악도들이 찾는 성지가 되어 한 인간이 어떻게 시대를 대표하는 거인으로 성장했는지 증언합니다. 존경받는 음악가였던 할아버지의 존재는 어린 베토벤에게 예술적 자부심과 도덕적 의무감을 심어준 중요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라인강의 정취가 흐르는 본의 풍경은 그의 초기 음악에 맑고 서정적인 감성을 부여했으며 평생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하프시코드와 초기 피아노 포르테는 베토벤의 강렬한 타건과 광범위한 다이내믹을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의 떨림과 해머의 움직임을 통해 소리를 창조하는 악기의 내밀한 메커니즘은 그의 지적인 탐구심을 자극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에 대한 현대의 학술적 분석은 그가 이미 청년 시절부터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조화를 추구했음을 입증합니다. 베토벤은 소나타 형식의 발전부를 극대화하여 음악이 단순한 유희를 넘어 서사적인 갈등과 해결을 담은 극적인 구조를 갖게 했습니다. 교향곡 5번 운명의 첫 소절은 그가 창조한 음악적 혁신의 상징이며 인류사에서 가장 강력한 모티프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최근의 의학적 연구는 그가 겪은 청력 상실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신체적 고통이 그의 작곡 방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합니다. 그의 모발과 뼈에서 발견된 높은 농도의 납 성분은 그가 평생 겪었던 복통과 신경질적인 성격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 갇힌 그가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했던 필담장은 그 고독한 천재의 일상과 고뇌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연주되던 오케스트라는 이전의 정적인 구성을 탈피하여 관악기의 비중을 높이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구현해냈습니다. 격정적인 감정을 쏟아붓느라 끊어진 피아노 줄들은 베토벤이 음악에 담고자 했던 타협 없는 예술적 열정의 흔적과도 같습니다. 그는 메트로놈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자신의 음악이 연주되는 속도까지도 정확하게 통제하고자 했던 철저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정갈한 악보와 대조되는 베토벤의 거친 필치는 그가 하나의 곡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보여줍니다.
수많은 학술 서적들이 그의 삶을 분석하고 있지만 베토벤의 진정한 가치는 텍스트를 넘어 그가 남긴 불멸의 선율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학술적 가치가 높은 그의 친필 서한들은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가 지녔던 가치관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의 말년 피아노 소나타들에 담긴 난해한 기교들은 청각의 상실 이후 더욱 깊어진 내면의 음악적 성찰을 대변합니다. 교향곡 3번의 주제 발전 양상은 그가 어떻게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넘어서는 거대한 서사 구조를 확립했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리스너들에게도 강력한 정신적 정화와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1802년 청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 베토벤은 절망의 끝자락에 서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음악계의 생명과도 같은 청력을 상실하는 비극은 그를 사회로부터 고립시켰지만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나폴령에게 헌정하려 했던 교향곡 3번 영웅의 표지는 그의 독재에 분노한 베토벤에 의해 거칠게 지워졌습니다. 숲속을 고독하게 거닐며 자연과 대화하던 시간은 그가 신체적 한계를 정신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을 지사으며 촛불 아래 기록한 선율들은 침묵 속에서 길어올린 인류 정신의 가장 찬란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건반의 진동으로 느끼며 작곡을 이어간 그의 의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인간 승리의 전형입니다. 평생 그가 갈망했던 불멸의 연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수많은 명곡 속에 애절하고 숭고한 감성으로 녹아 있습니다. 격정적인 폭풍우 같은 시련 속에서도 그는 운명의 목덜미를 잡고 자신만의 위대한 예술 세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베토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안토니 브렌타노는 그가 갈망했던 안정된 가정과 사랑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제핀 브룬스비크와의 비극적인 사랑은 그의 수많은 가곡과 느린 악장 속에 깊은 그리움과 고결한 슬픔으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을 거닐며 느꼈을 고독과 낭만은 월광 소나타와 같은 서정적인 명곡들을 탄생시킨 정서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조카 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사랑은 그의 말년을 복잡한 가정사와 고통으로 채웠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고뇌를 심화시켰습니다. 그가 생의 마지막을 보냈던 슈바르츠 슈파니어 하우스는 고독한 거장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인류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긴 장소입니다. 후기의 대프가는 시대를 앞서간 파격적인 불협화음과 복잡한 구조로 현대 음악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장엄미사는 신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의 구원을 향한 절실한 기도를 담은 베토벤 종교 음악의 정점이자 걸작입니다. 붉은 스카프를 두른 베토벤의 흉상은 그의 불굴의 의지와 타협하지 않는 예술적 자존심을 상징하는 시각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비엔나 중앙 묘지에 안치된 거장은 이제 영원한 안식 속에서 그가 사랑했던 음악과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문은 노을처럼 한 거장의 생애는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예술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영원한 태양으로 남았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낡은 책상과 잉크병은 한 위대한 인간이 치열하게 고뇌하며 진실을 빚어냈던 성스러운 창조의 현장입니다. 학술적으로 구분되는 베토벤의 세 시기는 그가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경지를 향해 나아갔던 발전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초기 녹음 기술의 보급은 베토벤의 음악을 공연장을 넘어 모든 가정으로 확산시키며 인류의 보편적 정서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지휘자들은 여전히 베토벤의 총보를 펼쳐들고 그 안에 담긴 우주적 질서와 인간의 열망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향곡 9번 합창의 악보에는 모든 인류가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원대한 소망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초연 당시 들리지 않는 박수 소리를 눈으로 확인하며 뒤돌아선 거장의 모습은 음악사에 길이 남을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후기의 현악 사중 주곡들은 형식을 초월하여 인간 내면의 깊은 철학적 사유와 우주적 질서를 지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1827년 거장은 떠났지만 그의 데드마스크에 새겨진 고뇌와 평온의 얼굴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비엔나 전역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추모객들은 한 위대한 천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그의 불멸성을 증명했습니다. 고향본에 세워진 그의 동상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예술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도전 정신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유산은 단순한 음악의 범주를 넘어 인류가 고난을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적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공연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선율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 된 인류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1820년대 비엔나는 보수적인 체제 속에서도 예술적 갈망이 분출하던 시기로 베토벤은 그 중심에서 침묵의 거장으로 군림했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양의 스케치북과 초안들은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했던 치열한 창조적 진통의 과정을 학술적으로 증명합니다. 오늘날의 피아니스트들에게 베토벤의 후기 소나타는 테크닉을 넘어선 철학적 성찰을 요구하는 가장 높은 본구리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영웅 교향곡의 구조적 분석은 그가 어떻게 고전적인 주제를 유기적으로 확장하여 거대한 서사적 담론을 형성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베토벤의 음악적 파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도 인간의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거장이 남긴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들은 비극적인 육체의 소멸 속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술적 영혼의 승리를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수많은 초상화 속에 그려진 그의 강렬한 눈빛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했던 고결한 예술가의 초상을 우리 가슴에 각인시킵니다. 청동으로 빚어진 그의 얼굴은 거친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일어선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며 후세 사람들에게 묵직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베토벤이 개척한 교향곡의 혁신은 훗날 바그너의 악극과 브람스의 절대음악으로 계승되어 서양 음악사의 거대한 줄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계몽주의적 가치를 전파하고자 했으며 이는 곧 시대 정신의 예술적 구현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과 책임감 사이에서 방황했던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오히려 그의 음악에 더욱 깊은 정서적 공감대와 진정성을 부여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납중독의 고통 속에서도 베토벤은 자신의 불행을 창조적 에너지로 치환하는 경이로운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식의 파괴를 통해 감정의 해방을 선언한 그의 시도는 수많은 낭만주의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음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원 교향곡에 담긴 자연에 대한 묘사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며 느끼는 내면의 평온함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전문적인 음악 비평의 역사 또한 베토벤의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학술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운명이 나의 목을 죄어올지라도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의 단호한 의지는 불멸의 선율로 남아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년에 창조된 현악 사중주곡들은 시간을 초월한 영적 울림을 통해 인간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보 행간에 숨겨진 그의 고뇌 어린 수정 자국들은 완벽을 향해 나아갔던 한 위대한 인간의 치열한 삶의 궤적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의 후원 속에서도 예술적 독립성을 지켜냈던 그의 태도는 이후 전문 작곡가들이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합창 교향곡이 선포한 인류 화합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주요한 국제 행사에서 울려 퍼지며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의 음악이 지닌 지적인 깊이와 철학적 사유는 단순한 청각적 즐거움을 넘어 우리에게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비엔나의 돌담길 하나하나에는 거장이 고뇌하며 걸었던 발자취가 남아있으며 이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으로 만듭니다. 동기 발전의 극치라 불리는 그의 작곡 기법은 논리적 정교함과 감성적 폭발력을 동시에 갖춘 음악사의 유일무이한 성취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들은 베토벤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지닌 새로운 면모를 끊임없이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삶과 예술은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으며 인간의 정신은 그 어떤 육체적 시련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가 남긴 불멸의 교향곡들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인류의 희망찬 행진곡이 되어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할 것입니다. 음악은 영혼의 소리이며 베토벤은 그 소리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예술의 사도가 되어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거장이 남긴 마지막 악보의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환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힘찬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베토벤의 음악적 파동은 오늘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인류의 공통된 감성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되었습니다. 촛불 아래 잉크병을 적시며 고뇌하던 거장의 손길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의 문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빈의 거처는 이제 한 시대의 종언이자 위대한 음악적 영생이 시작된 성스러운 장소로 기억됩니다. 세월의 무게와 병마의 고통이 새겨진 거장의 마지막 초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고결한 예술적 기계를 묵묵히 웅변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젊은 음악가들이 그의 사중주곡을 연습하며 흘리는 땀방울은 베토벤의 유산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줍니다. 지휘자의 지휘봉 끝에서 피어오르는 강렬한 선율은 베토벤이 꿈꾸었던 자유와 환희의 메시지를 현대의 청중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베토벤의 음악은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내일로 나아가는 용기를 선사합니다. 베토벤의 불멸의 유산에 대한 학술적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는 인류가 지닌 지적인 자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 예술의 시도들은 베토벤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얼마나 다양한 창조적 가지를 뻗어낼 수 있는지 증명합니다. 인류의 영원한 거장 루드비히 반 베토벤, 그의 이름은 찬란한 별이 되어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을 영원히 밝혀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혜택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고통은 결코 창조의 걸림돌이 아니며 오히려 영혼을 연마하여 보석 같은 진실을 빚어내는 성스러운 정화의 도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영혼을 오랫동안 살찌우게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이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영원한 울림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토벤 넉 제임스 코